반갑습니다. 저는 신학으로 이사 김동선입니다. 오늘 이렇게 진행을 맡게 됐는데요. 제가 조금 쓰는 거나 이렇게 뭐 그리는 거 이런 게 되게 서툴러가지고 여기 TPT 작성 이런 것들 잘 하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안 하려고 자꾸 이렇게 사양을 했는데 김동선 원장님 여기저기 좀 알아봤냐고 했잖아요. 다들 이렇게 시간이 안 되고 어렵다 그래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럼 책만 읽겠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안대환 우리 저자가 이렇게 한 얘기를 보니까는 우리가 서로 공생을 하자 이런 것 같아요. 책 내용이. 근데 공생이라는 게 무엇과 무엇하고 공생을 하냐면 골리앗과 다윗이 공생을 했자 그런 결론인 것 같아요. 책의 전체 내용이.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약자일 때는 이렇게 어떤 전략을 써가지고 이렇게 골리앗을 이겨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골리앗도 이렇게 없어져 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같이 어차피 생존해 가야 되는데 거기에도 또 이렇게 생존 전략이 서로 이렇게 짜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이 서로 없애고 이렇게 막 자기만 존재하는 그런 게 아니고 같이 이렇게 존재하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렇게 손자병법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 손자병법에서 이렇게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렇게 자기 이렇게 책으로 해서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사람이나 이렇게 조직이나 조금씩 성장해야 건강하다. 성장하지 않는 조직은 그때부터 하락세로 접어든다. 임직원의 나이는 많아지고 변화의 속도는 느려진다. 점차 내부에서 굶기 시작하고 어느 날 돌이키기 힘든 지경에 이른다. 그래서 조직은 늘 성장을 추구해야만 그나마 현상 유지도 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조직이 돼 있으면은 성장을 자꾸 추구하지 않으면은 도태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삼성이나 LG나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이렇게 어느 정도 그만했으면 쓰겠는데 모노파식으로 자꾸 늘려가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안에서 그런 어떤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고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막 공격적으로 이렇게 추구를 하지 않았다면은 도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주로 이제 손자병법은 이렇게 좀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그런 방법이잖아요. 강한 자가 있는데 약한 자가 이렇게 자꾸 생존하려다 보니까는 도망가는 방법도 배우고 또 막 이렇게 어떤 자연의 힘도 배우고 이렇게 어떤 자기 힘으로 어려우니까 어떤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을 이렇게 한다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는 춘추 전국시대에 나온 책인데 이렇게 약자가 쓰는 전략을 주로 이렇게 했는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정보전으로 이기는 방법, 지피지기의 병법 등 대부분이 작은 국가가 큰 나라를 이길 때 쓰는 전략들로 이렇게 손자병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그 구체적 대안들을 찾아봤다. 이걸 손자병법을 키워드와 잘 연결하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방법들로 정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다윗처럼 작은 개인이나 기업이 있지만 시장의 골리앗을 물리치고 자리 잡은 이들의 이 사례를 정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작은 기업체가 이렇게 큰 기업을 넘어뜨려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고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모두가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을 이렇게 좀 추구해보자. 안대환 이 작가가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이렇게 공생하는 것을 이렇게 추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책이 자기가 쓴 내용이.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3장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라 이걸로 이렇게 오늘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는 데는 무기가 있어야 되고 정보 소통, 방어, 기생, 외교 이런 게 있는데 무기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자기가 좀 약해도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자기만의 어떤 천부적인 재질이 있어요.
여자가 약하지만은 남자는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말빨이 세야 돼요. 그죠? 남자 똑같이 힘으로 하려면 안 되니까는 말로 막 이렇게 우겨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남편이 져버리잖아요. 나중에 그만해 내가 졌어. 항복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무기를 갖추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어떤 서해를 잘한다거나 그런 자기가 그런 게 있으면 상대방이 저절로 그게 굽혀오잖아요. 그죠? 자기의 어떤 장점이 있으면 그런 무기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기가 이렇게 사실은 이게 무기가 있는데도 있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또 일부러 좀 이렇게 내가 그 무기가 별로 이렇게 남북에 그렇게 그냥 뛰어나 보이지 않으니까 사장해버리고 사용을 하지 않는 그런 무기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무기를 개발해야만 이렇게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생존 전략이잖아요. 그렇죠? 생존 전략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이렇게 약하지만은 살 수 있는 방법, 무기를 사용해라. 정보소통에는 우리가 카톡을 하는 것도 일종의 정보소통이잖아요. 그렇죠? 카톡을 하고 이렇게 서로 막 정보를 나눔을 해가지고 상대방이 알지 못한 것을 알고 있고 우리들만의 어떤 신화부의 강점 이런 거를 우리가 소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가가지고 우리 신화부를 이렇게 이런 걸 이렇게 추구한다. 지식과 문화를 추구한다. 이런 식으로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보다 그런 걸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부러워하고 이렇게 그 사람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생이라는 거는 일종의 요정에 가면 기생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보면 기생 문화라 그래가지고 정치인들 보면 다 기생집 가가지고 막 요정에서 여기서 말하는 기생은 그렇게 큰 기업에다가 이렇게 작은 기업이 빌붙어서 있는 빌붙다가 좀 말이 좀 이상한데 거기에 기대서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하청을 받는다든가 그런 기생을 얘기하는데 요정의 기생도 똑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그렇죠? 요정의 기생도 자기가 이렇게 권력이 없지만은 또 돈이 없지만은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 사람들 딱 옆에 앉아가지고 술도 따라주고 하면서 그 사람의 환심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환심을 사가지고 자기도 그런 위치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대에서 말하면 남편이 중령이면은 그 마누라는 대령이라는 거예요. 거의 그 유세가 대단해요. 저희 군대 생활 좀 오래 했거든요. 군대 생활 13년 우리 지경래 이사님도 이렇게 군대 생활을 좀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남편이 이렇게 딱 중령 달았다 하면은 여자가 다 그 밑에 대의들 이렇게 막 무슨 부인들 다 소집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완전히 남편 내가 우리 남편한테 얘기해서 남편 진급시켜 줄 테니까 너 이렇게 해요. 그러면 가서 막 허드렛 일 다 해줍니다. 진짜. 그런 거 잘 모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군대에서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특히 장교 부인 같은 분들은 장교들은 대령에서 별을 달라 그러면은 이때까지 대령 때 벌었던 그 돈을 다 꼬라박아야 된다 그런 말도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루머고 일부 또 그런 게 없는 것도 아니에요.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경찰도 진급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자기 부인을 사용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기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그런 갑자기 우리나라 군도진이 기생으로 연락을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 보면 여자가 미용실을 하면은 그 남편들이 보면 되게 빌빌거리고 일을 안 해요. 맞아요. 그죠? 당구장에 가서 당구나 치고 그러고 그것도 일종의 기생이라고 봐요. 부인이 돈 잘 버니까 기생. 근데 요즘은 미용실 그렇게 돈을 잘 버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죠? 잘 벌어요. 잘 벌어요. 네. 근데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썩 잘 버는 것 같지 기본 않고 500원 벌어요. 그냥 혼자. 그러니까 그렇게 잘 버니까는 남편들이 이렇게 일을 안 하려고 기생해서 살려고 그런 것 일종의 그런 거 얘기해요. 샷단에. 이제 우리 대표님도 돈이 없으면 그런 돈 많은 여자한테 기생을 하면 돼. 맞는 말이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성감이네. 아이고. 이것도 기업 전략이거든요. 말하고자 하는데
그거거든요. 맞아. 내가 이렇게 약자가 어떤 분야 돈이 없으면은 그냥 돈이 생기는 걸 이렇게 연구를 해봐야 돼요. 그죠? 요새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돈 있는 여자는 돈 없는 여자를 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돈 있는 남자는 또 돈 없는 여자 절대 안 택해. 여자들도 남자 다 착각한다니까. 예쁘고 어린 여자. 여기 마찬가지예요. 여기다가 사람들이 다 찍어 붙이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없어. 일종의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작가가 오면 죽인다 이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떤 위치에 있으면은 그거를 이렇게 잘 유지를 해야 되는데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방어라는 게 이제 독일과 프랑스, 벨기에 둘러싸이는 룩셈부르크나 이탈리아 산악 지역에 있는 소국 산마리노 이런 나라들이 어떤 위치에 어떤 좋은 자기가 정말 큰 나라를 유지했다가도 이렇게 자기가 어떤 침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자기 어떤 명맥을 유지하려고 이렇게 어떤 지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런 걸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리장성을 흔히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했을까 이렇게 봤는데 우리 안기현 저자는 이렇게 약자가 강자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리장성을 쌌다는 거예요. 근데 만리장성은 우주에서도 유일하게 보이는 사람의 건축물이라 그런 말도 있죠. 그런데 사실 이제 자기들이 하는 중 사람들 자기들이 어떤 대단한 건축물이라는 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사실 위에서 보는데 그게 안 보이면 그만이지 더 멀리 올라가면 안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달에 토끼 있는 게 보입니까? 토끼가 있을 리가 없죠. 중원 제국들이 만리장성이 이북의 유목민에 대해 약자의 위치에 있었을 때 구축되고 운영됐을 뿐이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는 이제 강자가 약한 자들을 자꾸 침노하기 귀찮으니까 쌓는 성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들의 어떤 약자로서 이렇게 쌓았다는 거예요. 만리장성을. 대단하죠. 근데 제가 그 전에 한번 이렇게 저쪽 만주 집안이라 그러나 그쪽으로 한번 여행을 한번 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부산에서 사진 찍은 거 그랬는데 고구려 사람들이 그 성을 굉장히 잘 쌓았다고 그래요. 이렇게 잉카 거기에 가면은 성을 너무 돌 성을 잘 쌓아가지고 물이 안 셀 정도로 이 돌을 쌓는데 이렇게 막 쌓는데 물이 안 셀 정도로 그렇게 잘 쌓았다고 그래요. 근데 고구려 사람들도 성을 그렇게 잘 쌓았대요. 중국 사람들이 결코 이렇게 고구려를 침공을 해가지고 고구려를 이렇게 성공을 해본 일이 없었어요. 왜 그냥 성을 잘 쌓아가지고 또 이렇게 사실은 고구려가 무너져버린 게 어떤 그 위치를 지키고 있던 그 장수가 착각을 해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앞에 진이 이렇게 순찰하고 그랬는데 앞에 있는 그 진에서 이렇게 뭔가 루머를 들어버린 거예요. 잘못 저기를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한국이야 맞는가 보다 해가지고는 그냥 스스로 손을 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고구려가 그래서 망했대요. 근데 실제로는 중국 사람들 이렇게 인원이 많아도 중국에서 이렇게 고구려를 치려고 엄청 많이 노력을했었대요. 그런데 결코 한 번도 함락된 일이 없었대요. 이렇게 싸워가지고 스스로 손을 들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아까도 이 정보도 나왔잖아요. 이 정보가 있잖아요. 그 정보가 이렇게 얼마나 중요한가. 헛된 정보를 이렇게 잘못 들어보면 그 전쟁을 할 때도 그 거짓 정보를 흘려보잖아요. 거짓 정보를 흘려가지고. 그리고 또 옛날에 그 일본하고 미국하고 막 전쟁을 할 때도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미국 병사들을 굉장히 무력하게 만드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도쿄 로즈라고 내가 어디서 들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 방송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음탕하고 섹시한 그런 걸 방송을 해준대요. 그럼 그 미국 병사들이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폐쇄된 어떤 그 군대 내에서 이렇게 막 섹스도 하고 싶고 막 이렇게 그 전쟁의 의욕을 잃어버렸죠. 그 여자가 얼마나 방송을 그렇게. 그 이름이 도쿄 로즈예요. 들어보신 분 들어보셨어요? 네, 그 전쟁 그
비하인드 스토리라거나 그런 얘기를 잘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 이게 우리가 그런 거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미인계도 쓸 수가 있고 그런 거 이런 게. 근데 방어를 이렇게 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강자를 이렇게 막기 위한 방어도 있고 사실은 중국이 이렇게 중원이 얼마나 비옥하고 이렇게 잘 살잖아요. 그런데 밖에 있는 흉노족 또 고구려 민족들 이렇게 이 사람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무섭게 본 거예요. 그때 이제 사실은 막 위에 청나라 그쪽이 막 굉장히 그쪽에서 말을 잘 타잖아요. 그래가지고 침공을 그러니까 무섭게 했지만은 만리장군도 그렇게 해서 쌓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제 이렇게 팀을 나눠서 조별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무기하고 정보 아까 제가 정보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이분도 이렇게 정보 방어 기술 위주 이걸로 해서 이렇게 토론을 해가지고 대표 뭐 오늘 인원이 적으니까 다 나와서 발표해도 괜찮겠네요. 대표를 해서 이렇게 김성근 대표 말고 팀 대표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서 발표하는 방향이에요. 두 팀만 하면 되겠네. 네.